10월 15일 수요일 프로토 승부식 121회차 월드컵 예선전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분석에 앞서 저희 소통방에서는 스포츠 정보 및 프로토픽 조합픽을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에 입장하지 않아도 구독, 좋아요만 누르시고 분석만 받아보셔도 됩니다. 조합 및 공유픽 스포츠 정보를 원하시면 소통방 들어오셔서 함께 응원도 하고 좋은 성적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안도라는 4-4-2 전형으로 수비 라인을 촘촘히 세우며 낮은 위치에서 블록을 형성한다. 로드리고 타피아는 중원에서 볼 순환을 담당하지만 압박이 강해질 경우 전진 패스가 막히며 템포가 쉽게 끊긴다. 발레스는 전방에서 세컨드볼 압박을 시도하지만 공격 전환 시 타이밍이 늦어 역습 효율이 떨어진다. 가르시아는 후방에서 롱패스를 통해 빠른 전개를 노리지만 정교함이 부족해 공격 연결이 부드럽지 못하다. 문제는 중앙 수비 라인이다. 센터백 조합이 신체 조건에서 밀려 제공권 싸움에서 불리한 구도를 반복한다. 그래서 세트피스나 크로스 상황이 많아질수록 공중전에서 밀리며 페널티 박스 내에서 실점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하이볼 대처 과정에서 위치 선정이 늦고 세컨드볼 회수율도 낮다. 결국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후반 구간에서 공중전이 반복되면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 세르비아는 3-1-4-2 전형을 사용하며 전방에 미트로비치를 중심으로 한 포스트 플레이 전개를 핵심 무기로 삼는다. 미트로비치는 제공권과 타점에서 리그 최고 수준의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페널티 박스 안에서 헤더 득점 루트를 다양하게 만들어낸다. 테르지치는 좌측에서 오버래핑을 반복하며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려 미트로비치의 머리를 정확히 겨냥한다. 루키치는 중원에서 볼을 전진시킨 뒤 좌우 윙백과 연계해 크로스 각도를 다양화한다. 세르비아의 공격 구조는 크로스 포스트 플레이 세컨드 찬스로 이어지는 입체적 형태다. 이 과정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이용한 루키치의 침투는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미트로비치가 1차 타점으로 루키치가 2차 마무리로 이어가는 전형적인 세르비아식 루틴이 가동된다. 결국 제공권 우위와 박스 안의 공중 점유율이 안도라 수비를 압박하며 경기의 무게중심을 전방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세르비아는 미트로비치의 제공권을 중심으로 경기의 방향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안도라는 신체 조건과 수비 라인 강역 모두에서 밀리며 후반으로 갈수록 공중전 피로가 누적될 것이다. 루키치의 패스 템포와 테르지치의 크로스 타이밍이 살아나는 순간 경기는 세르비아가 원하는 흐름으로 기운다. 결국 높이와 전술 효율의 격차가 명확한 만큼 이번 경기는 세르비아의 승리로 귀결될 전망이다. 자메이카는 4-1-4-1 전형을 바탕으로 속도와 공간 활용 능력에 강점을 지닌 팀이다. 브라운은 오른쪽 풀백 포지션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격 빌드업의 시발점 역할을 하며 오버래핑 타이밍이 정교하다. 그레이는 폭발적인 가속력을 바탕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돌파가 뛰어나며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수비 라인을 흔든다. 러셀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후방 빌드업과 전방 전환 모두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이들의 삼각 전개 루트는 자메이카의 공격 핵심이다. 특히 그레이와 러셀이 박스 안쪽으로 동시에 침투할 때 상대 수비는 라인 정렬을 잃고 혼란스러워진다. 전방에서의 압박 회복 속도도 빠르며 두 번째 볼 상황에서 세컨드볼을 선점해 빠르게 재공격으로 이어간다. 자메이카의 가장 큰 무기는 스피드와 전환 속도다. 경기 후반 체력전 구간에서도 순간 폭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 이 때문에 상대가 체력적으로 지칠 때 공격 효율이 오히려 더 높아진다. 버뮤다는 4-1-4-1 전형을 가동하며 수비 블록 중심의 구조를 유지한다. 파핏 윌리엄스는 중앙에서 전개를 시도하지만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볼 간수가 불안하다. 루이스는 좌측에서 크로스를 공급하지만 전개 속도가 느려 상대의 압박에 쉽게 막힌다. 클레몬스는 피지컬은 좋지만 세컨드볼 반응 속도가 느려 후방 빌드업이 자주 끊기는 모습이다. 수비 시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강역이 일정하지 않아 하프 스페이스 진입을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이로 인해 상대의 빠른 돌파나 컷백 상황에 반복적으로 흔들린다. 또한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라인 유지가 느슨해진다. 체력 소모가 누적되면 수비 뒷공간을 커버하기 어렵고 자메이카의 빠른 공격수들을 따라가기 힘든 구조다. 자메이카는 빠른 템포와 유기적인 침투로 경기 리듬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그레이와 러셀의 연속적인 움직임은 상대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며 공간을 만들어낼 것이다. 버뮤다는 수비 라인 유지가 불안하고 체력 저하 구간에서 반응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자메이카가 전반의 리듬을 이어가며 후반 폭발력을 앞세워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파나마 포메이션은 4-2-3-1이며 전방의 로드리게스가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 로드리게스는 최전방에서 등지는 움직임과 세컨드볼 연결 능력이 탁월해 공격 전개의 출발점이 된다. 이선의 디아즈는 폭넓은 활동 방향을 바탕으로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중앙 미드필더 고도이는 경기 내내 메잘라 형태로 움직이며 중앙에서 측면으로 대각선 침투를 자주 시도한다.
이 움직임이 하프스페이스와 페널티박스 사이를 연결하는 공격 루트로 이어져 상대 수비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크다. 또한 파나마는 좌우 풀백이 동시에 오버래핑하며 측면 폭을 활용해 크로스와 컷백 루틴을 반복적으로 시도한다. 후방 빌드업에서도 템포 전환이 빠르며 압박이 들어올 때는 중앙보다 측면 전개를 통해 상대 수비를 벌려놓는다. 그래서 공격의 전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중원에서부터 전방까지 연결되는 패턴이 리듬감 있게 이어진다. 고도의의 대각 침투 타이밍에 맞춰 로드리게스가 박스 안 움직임을 가져갈 경우 득점 루트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결국 파나마는 라인 강력 유지와 하프스페이스 침투 모두에서 수리남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수리남 포메이션은 5-3-2이며 수비 중심의 운영을 기반으로 라인을 내리고 실리적인 전개를 시도한다. 커크는 최전방에서 압박보단 볼 배급에 집중하며 주비타나는 전환 상황에서 공격의 연결 고리를 담당한다. 케네스는 좌우 전환 능력이 있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 속에 패스 선택이 다소 늦어지는 단점이 있다. 수리남은 5백 구조를 통해 중앙 밀집도를 높이지만 하프스페이스 대응 속도가 느려 측면 침투에 자주 흔들린다. 특히 박스 근처에서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강역이 벌어지는 약점이 있어 컷백이나 이선 침투에 취약하다. 이로 인해 상대의 대각 침투나 중앙 측면 연계 공격에 대응하기 어렵고 세컨드볼 커버에서도 집중력 저하가 자주 나타난다. 수비 라인이 깊게 내려가면 공격 전환이 느려지며 커크와 주비타나의 전방 지원도 제한된다. 결국 공격보다 수비 유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다. 파나마는 고도의를 중심으로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활용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수리남은 수비에 전념하겠지만 라인 강역이 벌어지는 순간마다 공격 루트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템포와 압박, 전환 속도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는 파나마가 홈에서 경기를 완전히 지배할 것이다. 엘살바도르 포메이션은 4-1-4-1이며 빠른 전환과 직선적인 침투를 중심으로 한 공격 패턴이 특징이다. 마우리시우는 폭발적인 가속력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찢는 라인 브레이커형 공격수다. 그는 수비수의 시야 밖에서 움직이며 한 박자 빠른 타이밍으로 뒷공간을 공략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엔리케즈는 전방에서 볼을 끌며 타이밍을 조절하는 플레이메이커로 박스 근처에서 마우리시우와의 짧은 연계 플레이로 찬스를 만들어낸다. 오르티즈는 중원에서의 전환 능력이 뛰어나며 공격과 수비의 템포를 동시에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엘살바도르는 볼을 뺏긴 직후에도 빠른 압박으로 세컨드볼을 회수하며 전환 속도를 극대화한다. 특히 라인 강역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공격 시 이선의 침투 빈도를 높이는 전략이 강점이다. 홈에서는 높은 라인보다는 빠른 침투 중심의 전개로 상대 수비 뒤를 끊임없이 노린다. 결국 이 팀의 강점은 한순간의 뒷공간 침투로 경기 흐름을 단번에 바꾸는 능력이다. 라인 브레이킹에 특화된 마우리시우와 엔리케즈의 콤비는 이번 경기에서도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과테말라는 4-4-3 전형을 유지하며 수비 라인을 높게 올려 점유율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한다. 루비는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볼을 지키지만 전환 시 연결 속도가 느리다. 무뇨스는 측면 돌파 능력이 뛰어나지만 수비 전환에서 복귀 타이밍이 늦어 좌우 밸런스가 깨진다. 로블레스는 중원에서 전방으로 패스를 뿌리지만 상대의 압박이 강하면 쉽게 실수를 유발한다. 가장 큰 약점은 수비 라인을 지나치게 높게 유지한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최종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의 뒷공간이 지나치게 넓게 열리며 속도전에서 빠른 공격수를 상대할 때 불안한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수비진의 발이 느리기 때문에 오프사이드 트랩 타이밍이 맞지 않아 쉽게 무너진다. 특히 VAR 판독이 들어가더라도 타이밍을 절묘하게 뚫린 장면에서는 골을 취소하기 어렵다. 결국 과테말라는 높은 라인 유지 전략이 오히려 독이 되어 엘살바도르의 빠른 침투형 공격수들에게 지속적인 실점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엘살바도르는 라인 브레이커 듀오인 마우리시우와 엔리케즈를 중심으로 과테말라의 불안한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다. 반면 과테말라는 라인 유지에 집착하다가 전환 속도에서 밀리며 결정적인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속도전에서 우위를 점한 엘살바도르가 홈의 기세를 앞세워 주도할 경기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조합픽 및 경기 정보를 365일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댓글 확인하시고 소통방은 텔레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적중 기원하고 가정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